본인이 워낙 프리미어리그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약간 지인피셜,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웬만하면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요즘 한국 선수 이적설이 아주 뜨겁습니다. 가기 뭐 하세요? 네, 봤어요? 더빙. 네, 이번 코너는 요즘 한국 선수의 이적설이 많아서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적설 특집 코너입니다. 네. 코너 명이 너무 좀 별론데? 이적 스페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영어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대주의자 대박, 사대박. 트랜스퍼 루머 스페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축구 팬들의 고정 떡밥이자 얼마 전까지 최고의 불판, 지금도 최고의 불판이죠. 김민재 선수의 유럽행 이적설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매체죠. 아볼라에서 김민재 선수를 한국의 판다이크라고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약 몸값이 최소 15만 유로. 1,500만 유로. 누굴 사올 수 있나요? 연재훈 못 사. 네. 아무튼 여기서 이 매체는 또 저희 대표팀 감독이 이제 벤투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벤투 감독이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 뭐 충분히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통 이적설 관련된 기사들은 출처가 구단인 경우보다는 에이전트 쪽 경우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 진행이 되고는 있다. 그러니까 이적을 시키려는 작업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김민재 선수는 그리고 전북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뭐 김민재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방송을 청취자들께서 들으실 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뭐 녹음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나온 보도로는 뭐 전북 현대는 베이징 거원으로부터 김민재를 무상 임대해서 올 하반기를 쓰고 싶어 한다. 이제 베이징 측에 그게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 있는 상태죠. 무상임대를 할까요? 베이징 입장에서는 그럴 리는 없죠. 네. 급여를 또 많이 못 아껴요. 급여가 반년치가 20억인데 그걸 전북이 다 낼 수가 없거든요. 뭐 전북이 뭐 내봤자 몇 억 이렇게 낸다 치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김민재 꼴랑 뭐 한두 달치 월급 덜 준다고 이제 임대를 보내는 셈인데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유럽 진출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김민재 선수가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 아볼라 보도에도 나왔던 1,500만 유로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베이징 거안이 이 정도 액수가 맞으면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성사가 되면 김민재를 1,500만 유로 받고 팔 수 있잖아요. 베이징 거안이 좀 돈이 많지 않거든요. 중국 구단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근데 1,500만 유로 받고 팔 수 있는 찬스가 코앞에 있는데 전북 갔다가 뭐 이를테면 부상을 당하든지, 뭐 지금 피파가 한 시즌에 3개 팀에서 못 뛴다는 규정을 일시적으로는 철폐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K리그에서 뛰는 게 유럽으로 보는데 도움이 안 되죠. K리그에서 잘한다고 그게 유럽 진출에 뭐 크레딧이 되지 않잖아요. 네, 베이징 거안 입장이 이렇고, 사실은 김민재 측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유럽 진출을 진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전북 가는 게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은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경기 체력을 유지를 한다는 네. 측면에서는 뭐 그렇죠. 선수는 진출한 뒤도 생각해야 되니까 뭐 경기 감독 올려야 되고, 뭐 전북에 대한 애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북 동료들이랑 당연히 친하고요. 하지만 뭐 이제 합리적으로 이적 여부를 생각해 본다면 전북 임대 자체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안 가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렇죠. 또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근데 이제 그 포르투가 처음이 아니고 하고, 뭐 와포드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고, 뭐 어디 보니까 또 아스날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은 기사에 나왔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해보면 1,500만 유로면 좀 높은 이적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투는 수비수를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산 적이 없다고 그러죠. 1,000만 유로 넘는 수비수를 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와퍼드를 비롯한 몇몇 잉글랜드 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일부 팀, 네덜란드의 일부 팀, 뭐 이런 팀들이 김민재 영입에 최소한 관심 정도는 다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로 김민재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포르투나 네덜란드의 뭐 3강 중에 한 팀 정도가 뭐 크게 돌지 않고서는 결국은 프리미어리그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지금 적기죠. 그렇죠. 그게 베이징을 갔기 때문에 몸값이 그만큼 뛴 거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K리그에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수비수 케이스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J리그나 중국 슈퍼리그를 좀 더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활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김민재 선수도 나이가 더 이상 이제 막 어리지 않잖아요. 96년생이니까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이 적기라는 좀 생각은 들어서 좀 에이전트 분들이 열심히 열일을 좀 해서 좀 기회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베이징 계약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 1년 반인가 2년? 아무튼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확실히 이적료를 받고 팔아야 되고요. 일단 적기인 이유는 뭐 이렇게 2019년도에 와퍼드가 영입 의지를 보였을 때는 워크 퍼밋이 네. 안 나올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피파 랭킹이 40위로 올랐습니다. 50위보다 위여야 그 뭐 복잡한 계산 안 하고 A매치만 많이 뛰면 다 갈 수 있는데, 김민재는 그 사이에 A매치 많이 뛰었고 한국의 피파 랭킹이 올라서 올해는 영국 노동조합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프리미어리그를 가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내년 돼서 만약에 피파 랭킹이 떨어지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영국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토트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매체에 따른 어쨌든 아스날 네. 이적설이 나오잖아요. 아스날 가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민재 선수는 유럽에서는 최소한 통할 수 있는 기량이라는 거 확실하다고 보고, 아스날 수비수들의 개인 기량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서 상위권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면 저는 뭐 와포드에서 비비나 아스날에서 비비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김민재 선수한테 중요한 유럽 진출이 중요한 것은 기량은 있고 또 습득력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피지컬도 훌륭한 선수고, 근데 어떤 피지컬이 대단한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와서 기량이 일취월장을 했잖아요. 몸도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했을 때 입단 사진 보면 약간 어깨도 지금보다 좁은 느낌이고 굉장히 호리호리한데 지금은 좀 확실히 좋아졌잖아요. 이게 선수가 일상적으로 한 차원 높은 축구를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고 요령이 생기고 이런 발전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20대 후반 넘어가면 또 이게 잘 안 늘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뭐 간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박주영 선수가 결과적으로 아스날에서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높은 팀으로 가냐 하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팀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박주영 선수도 아스날이 지급한 이적료를 생각하면 애초부터 안 쓸 생각이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 같은 경우도 저는 리그 수준도 낮지 않지만 포르투라면 정말 뭐 챔피언스리그 유럽 무대 단골. 네. 그리고 포르투가 거상이잖아요. 이게 아까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수비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팀이 좋은 게 어떻게든 선수를 만들어서 더 좋은 팀으로 보내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여기 와서 주전을 꿰차기만 하면 충분히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성사하면 된다면은 저는 뭐 와포드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매라운드 정말 대단한 공격수를 상대할 수 있는 강점은 있지만 뭐 아무튼 생각만 해도 좋네요. 어디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든 김민재 선수가 여길 갔으면 좋겠다 혹은 여기가 어울릴 것 같다 라는 팀 있을까요? 어울릴 것 같다. 토트넘! 무리뉴 감독이 수비수를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리뉴한테 배운 수비수도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그 자리가 딱 세대 교체 자리잖아요. 알더베일트 같은 경우도 뭐 길어야 다음 시즌까지 정도고, 센터백 자리가 좀 보강이 필요하면서 1,500만 유로 정도면 합리적인 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팀 토트넘이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레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아니고요? 아틀레티코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레스터시티 지금 주전 경쟁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뭔가 팀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뭐 에반스랑 소윤주 둘 다 잘하잖아. 네. 근데 에반스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에반스 자연스럽게 이제 네. 싹 꺼지면서 김민재 선수가 네, 번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수비 라인 내리고 음. 뻥축하는 팀은 안 어울리고 셰필드가 좀 어울리긴 하다, 김민재.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김민재 선수 라인 좀 올리고 빌드업 많이 시키는 팀이 어울려요. 음. 김민재 선수는 그런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럽 프리미어리그 같은 템포에서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한다면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죠. 레스터도 좀 어울리긴 하겠다. 좀 앞에 바디도 있고,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상상만으로도 또 재미있는 게 이적 시장의 묘미인데,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네. 이적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선수는 저희가 예전에 뭐 HHH 라인 할 때 얘기했던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번 시즌 맹활약하고 있었고 잠깐 리그가 중단됐었지만 또 돌아와서도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빅리그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리버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빌트에서 네. 라이프치히가 이제 황희찬을 베르너의 대체자를 낙점했다라면서 아까 김민재 선수와 같은 돈이네요. 1,500만 파운드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티모 베르너가 지금 첼시 이적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의 뭐 구두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같은 레드불 계열이잖아요. 짤츠부르크도 그렇고 이제 라이프치히도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온 상태입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라이프치히가 원한다고 하면 저는 황희찬이 정말 선수 생명을 걸고 반대하지 않는 이상 아마 가야 될걸? 뭐 여러 가지 역학구도상? 그 팀 스타일이 엄청 맞아요. 플레이 스타일이랑 좀 맞아요. 뭐 공간 침투를 많이 할 여지를 공격수한테 많이 주고, 예. 황희찬이 좋아하는 막 측면으로 빠졌다가 중앙으로 빠졌다가 하는 거를 좀 권장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 빌트에서 얘기를 했던 걸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팀 아닙니까? 황희찬 선수가 분데스리가 독일 무대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2부 리그였죠. 네. 함부르크에 임대돼서 경험을 했는데 당시엔 20경기, 20경기에서 2골에 그쳤는데 그 시즌이 그 월드컵, 뭐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 이게 다 겹친 시즌이어서 직접 빌트가 변호를 해줬어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는 잘츠부르크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황희찬의 독일 생활이 너무 짧았고 성공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시피 했다라고도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황희찬 같은 경우는 팀빨이 중요한 선수예요. 예,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본인이 그 뭔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동료들에게 뿌려주는 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포지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짧지만 그 독일 리그 리그 경험하고 나서 터졌기 때문에 포텐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매체들에서 다른 팀들도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예전에 에버튼 얘기는 좀 꾸준히 있었고 울버햄튼이 제일 오래 있었고 네. 뭐 아주 신빙성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리버풀이 거론이 되기도 했죠. 네. 네. 선수들의 몸값이나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그 관심이라는 게 어떤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황희찬한테는 너무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그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서 무려 판다이크, 또 판다이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후보가 잘 나갈 때 그때 판다이크를 무릎 꿇리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필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일스톤이 필요합니다, 선수들한테는. 그리고 이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언론의 관심을 끌고 관심을 갖는 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또 대부분의 팀들은 자기 라이벌 팀들이 관심 가는 선수들한테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몸값도 올라가고 1월 이적도 가능했던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 짤츠부르크 너무 잘 나가가지고 홀란도 빠지고 미나미로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팀이 잔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무조건 이적은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좀 뭐 걸림돌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라이프치히가 좀 걸리긴 하지만 본인이 워낙 프리미어리그를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거 뭐 약간 지인 피셜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웬만하면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같은 우산 안에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프치히에서 우리 베르너 없고 무조건 황희찬 스타일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온다면 뭐 거절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경험을 해봤고 저는 그래서 뭐 에버튼이나 뭐 올버햄튼이나 저는 여기서 토트넘을 좀 밀고 싶은데 황희찬 에이전트가 그 손흥민을 그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시킨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또 빈머 같은 경우도 같이 데리고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이적시킨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행위 높다. 자 그럼 이번에 황희찬 선수도 뭐 어울릴 만한 팀이나 토트넘. 저는 꾸준하시네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요. 저는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베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스타일의 소유자라서 그 루머도 있는 거고 그냥 같은 레드불 계열사라서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에버튼은 제외하고. 네. 에버튼도 뭐 칼버트로인 정도를 그렇게 안첼로티 감독이 잘 활용을 한다면 황희찬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올버햄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적할 위기잖아요. 뭐 히메네스부터 뭐 조타 뭐 누구냐 아다마 트라오레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주전 무혈 입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일 면에서도 그리고 역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이어서 뭐 두 팀 모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울브스 괜찮은 것 같아요. 트라우레랑 둘이 있으면 네. 뭔가 소떼 둘 풀어놓은 느낌으로 소둘. 어딜 가도 모든 감독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